네, 안녕하십니까. 북소년 사회과 카페 여러분. 오늘은 2022년 역사 임용고시에 나왔던 한문 사료에 대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례대로 가, 나의 지문이 있는 것을 도금을 읽고 번역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종 5년, 비치 6기 직원, 후치 응양 용호 2군 제6기지 상이라 했습니다. 목종 5년에 비치, 비치는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비치하다, 물건을 비치하다, 뭐 사람을 배치하다 할 때 그런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목종 5년에 6기의 직원, 그냥 뭐 관리들이 되겠죠. 6기의 직원을 배치하고 후, 이제 뭐뭐 이후죠. 이걸 한 다음에 그 이후에, 그러니까 목종 5년에 6기의 직원을 배치하고 그 이후에 응양과 용호의 2군이죠. 그러니까 응양, 용호 2군을 이것도 뭐 배치하거나 설치하거나 그런 의미입니다. 둘 치자니까요. 배치하고 설치하고 6기의 그 위에 상의를 두었다. 후, 우, 설, 기역, 중방이죠. 그러니까 후, 우, 설, 중방, 사, 이군, 6기, 상, 대군, 상, 대장군, 개, 회원이라 했습니다. 후, 또 이제 뭐뭐 이후죠. 그 이후에 중방을 또 설치하고 설.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둘 치자나 베풀 설자는 뭔가를 설치하다, 만들다, 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중방을 설치하고 이군, 여기서 나온 이 이군은 응양 앞에 나왔던 용어 이군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하여금 사자는 뭐뭐로 하여금입니다. 그러니까 응양 용어 이군과 또 유기지 상이라고 앞에 나왔죠. 유기의 상, 유기의 상이 또 대장군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명이후, 의명이강, 무신용사, 중방지, 권익중이라 했습니다. 의명은 의종과 명종입니다. 그리고 이 강도 앞에 나왔던 디후자와 같은 이유로 뭐뭐 이유입니다. 다. 그러니까 의종과 명종 이유로 무신이 용사입니다. 이 용사의 단어가 중요한데요. 이 용사는 제가 봐서는 일반 한문 번역을 할 때는 별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힘을 사용하다 뭐 이렇게 어떤 일을 하다 이런 건데 역사 사료를 번역할 때 이 용사는 권세 그 힘을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종과 명종 이후에 무신이 용사 그러니까 권세 권력을 부려서 중방지 권익중이라 했습니다. 중방의 권한이 더욱 커졌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종 이후로는 무신들이 권력을 부려서 중방에 대한 그 권한이 더욱 커졌다라는 거죠. 충선, 파이, 선보, 종, 고려지, 세, 불능패언이라 했습니다. 충선왕 때죠, 이제. 충선왕 때에 폐지하였고, 이 선복이라 했습니다. 이 선자는, 지금 나온 이 선자는, 원래 한문의 회전 돌선자입니다.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돌다라고 돌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다 보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곧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충선한 때 폐지하였다가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죠. 곧 부활, 돌이킬 복자죠.
그러니까 부활했으니 결국 고려지세라 했습니다. 고려 때에는 불능폐언이라 했습니다. 불능 뭐뭐 할 수 없었다. 뭘요? 이 중방을 폐지할 수 없었다 이 말이죠. 이제 고려사 백간지에 나오는 구절에 대해서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 봉사, 왈, 복견, 적, 신, 의민, 성, 지인, 만상, 능하, 모, 요, 신기, 화염, 치연, 민, 불료생이라 했습니다. 자, 자, 나를 이제 보면요. 상봉사 왈입니다. 상봉사. 봉사는 그냥 일종의 상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상소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은, 봉사는 그냥 그대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딱 봉해가지고 누가 볼 수 없게 임금에 올리는 글입니다. 그냥 평범하게 상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소, 그러니까 봉사로 올려 말하기를 복견입니다. 삼가 복원대. 이 복자가 엎드릴 복자인데 보통 문장 앞에 나오면은 삼가 조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엎드려 복원대 뭐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삼가 복원대 또는 뭐 도둑 절자라고 있는데요. 그 절자도 문장 앞에 오면은 삼갈 절자로 바뀌어서 삼가 뭐 이렇게 의미를 하면 번역을 하시면 됩니다. 적신 의민입니다. 적신 이 의민이 성지인이라 했습니다. 지자는 맹금 지자, 그러니까 맹수지죠. 성질이 싸나운 이런 걸 말하죠. 인자는 참을 인자인데 여기서는 참다라고 하면 안 되죠. 성품이 잔인한 걸 참았다 이런 의미가 안 통하죠. 그러니까 적신 의민이 성품이 싸납고 잔인하여 만상능하라 했습니다. 위로 상 임금이죠. 위에 있는 임금을 없인 여기고 하 밑에 있는 신하나 백성이죠. 백성을 신하나 백성을 능멸하여 모요 신기라 했습니다. 모요 신기. 모요는 막 그 도모하는 거죠. 흔들려고요. 뭘요? 신기. 신기는 신령스러운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왕위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를 요동시키니 흔드니 화염치연이라 했습니다. 화염치연. 화염치연. 화염. 그러니까 화의 불길이죠. 엄청 이제 센 거죠. 이것들이 매우 극성입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는 민불료생이라 했습니다. 백성들은 불료, 료자가 원래 문장 앞에 오면 에오라지 료자라 해서 크게 뭐 발어사처럼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장 안으로 오면은 한가롭다,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화에 대한 그 불길, 치성이 이런 것들이 엄청 극성이다 보니까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등, 레패와 위령, 일거탕멸이라 했습니다. 신등이 이렇게 되니까 앞에 백성들이 편하게 살 수 없으니까는 신등이 그러니까 신의 무리들이 폐하의 그 이염과 신령이죠. 그러니까 위령이라 하면 그냥 한 단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폐하의 폐하의 그 위엄과 영엄이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 한꺼번에 모조리 탕멸 제거하였다 하죠. 제거하였습니다. 원 폐하 혁구도신 일준 태조 정법 관계 중흥이라 했습니다. 원할 원자죠. 원컨대 이 글자는 뭐 바라건대 이런 의미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혁구 도신이라 했습니다. 혁구는 옛날 구습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 정치죠. 옛 정치를 개혁하고 도시는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걸 없애버리고 바꿔가지고 새 것으로 다시 하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컨대 폐하께서는 옛 정치를 개혁하고 새로운 정치를 도모하여 한꺼번에 모조리 한결같이 이런 의미입니다. 한일자가 앞에 오면은 그러니까 한결같이 태조 정법의
따를 준자죠. 태조의 정법을 따라서 광계, 빛나게 중흥시켜야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 조 14지 이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삼가 열조목을 아래기를 이제 생략이 된 거죠. 중략돼서요. 그 다음에 성대지 신, 주, 언사, 고, 상옥, 불체, 즉, 유, 감간이라 했습니다. 성대. 이제 나라의 중요한 신하죠. 아마 이것도 제가 정확히 성대가 어떤 직책을 나타내는지는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찾아보면 여러 가지 뭐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하나의 기구의 신하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성대의 신하는 주언사라고 했습니다. 언사는 어떠한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이죠. 뭐요? 나라의 중요한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대한 신하들은 나라의 일에 관하여서 말하는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맡은 까닭으로 고자, 여기서 고자가 있죠. 뭐뭐 때문에 뭐뭐 까닭으로죠. 까닭으로 왕께서는 혹시 미치지 못한 점이 있다면 감히 간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략되고요. 금, 개, 암아입니다. 머무릴 암자에다가 원래는 그 다음 글자는 알이 따올 아입니다. 예쁜데 이 머뭇거릴 암자가 올 때는 머뭇거릴 아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금, 개, 암, 아, 저, 앙, 이, 구합, 위, 심이라 했습니다. 지금 모두가 그러니까 모두 누굴까요? 모든 신하들이죠. 지금 모든 신하들은 머뭇거리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신하들은 머뭇거리고 주저주저 하고 구차하게 영합하려는 것만 그러니까 구차한 영합에 대해서만 이 위죠. 이렇게 구차한 영합에 대해서만 마음만 먹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유폐야 택 기인이 후 사 직언제 정 임사혹절이라 했습니다. 유입니다. 유가 문장 앞에 오면은 물론 원래 이 글자 오직 유자인데 문장 앞에 오면은 생각하다라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생각컨대 폐하께서 한문에서 이 기인이라고 나오면 뒤에 뭐 어떤 특정한 것이 있고 앞에 기자가 있으면 적합한 알맞은 아주 최상의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컨대 폐하께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면 적임자죠. 적임자를 택 가린 뒤에 직언 어떤 사람이요? 바른 말한 사람을 하여금 그러니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자 하여금 조정이죠. 조정에 두게 하고 또 임사입니다. 일에 임해서는 혹 이제 마음에 안 들거나 똑바르게 행동하지 못하거나 부정이 있는 사람들은 배척해야 한답니다. 배척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서주 왕 간압지라 했습니다. 글을 올리니 그러니까 서는 글이죠. 올리니 왕 간압지라 했습니다. 왕이 가상에 여긴 거죠. 좋게 여긴 거죠. 옳게 여기고 가상에 여겨 받아들였다. 고려사 열전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면은 두 번째 사료입니다. 이제 보겠습니다. 조정
서유, 강인지 환, 역족 비어, 불가, 구외원이 자조라 했습니다. 조정지서입니다. 조정의 서쪽에 강인의 걱정은 강인지 환입니다. 강인의 걱정은, 그러니까 조정 서쪽에 강인의 걱정이 있으니, 유가 있으니까요. 있으니 역족 비어라 했습니다. 힘써 족자, 발족자는 보통 한문 안에서 발족자는 충분히 좋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힘써 충분히 대비하여 막아야 하니 외부의 구원을 빌려서 스스로 도울 수는 없다. 유시 북적 강성 10배 강인이라 했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북쪽의 적은 강성합니다. 근데 그 강성함은 강인의 10배라고 있습니다. 10배. 자, 그 다음 중략하고 넘어가고요. 거단입니다. 거단, 맺을 개자에다가 목단 단자죠. 그러니까 계단이 맞겠죠. 계단, 자진, 복, 재번, 원진, 회골, 고려, 여진이라 했습니다. 계단, 한자를 읽으면 계단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쓰는 발음으로 읽으면 거란이 되겠죠. 지금 거란은 스스로 재번, 여러 울타리에 있는 오랑캐들을 말하겠죠. 지금 거란은 스스로 재번들을 모두 복종시켰으니 그들이 누구요? 원진, 회골, 고려, 여진이 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고려 역전, 후, 부득 이, 신지, 계단지, 기, 비본이, 파상, 로, 기, 제어라 했습니다. 고려 또한 힘써 싸우고 힘써 싸운 그 이후에 부득이 어쩔 수 없이 이런 말이죠. 어쩔 수 없이 신하가 되었다. 신하가 되었으나 거라는 그러니까 본래의 뜻이 아니람을 알고 항상 뭐요? 방비, 제도 제자에다 막을 어자입니다. 그러니까 방비죠. 방비에 노력하였다. 고려역 종유 귀순 조정지 심이라 했습니다. 고려도 또한 끝내 조정으로 기순하려는 마음이 있었다. 계단, 진, 탄, 재번, 사력, 웅성, 독, 중원이 적국이라 했습니다. 지금 거란이 재번, 모든 오랑캐들이죠. 많은 울타리에 있는 모든 그 재번들을 이럴 때 진짜는 전부 모두를 뜻합니다. 모두 삼키고 사력 뭡니까? 이의 힘이죠. 그러니까 무력이죠. 무력이 웅장하고 강성하니 오직 홀로 유독 혼자 이런 뜻이죠. 중원은 적국으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속자치통감 장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번 그 임용고시 2022년 역사 사료는 이렇게 두 종류의 역사 사료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뭐 어렵다면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면 쉬울 수도 있는 사료인 부분인데요. 역사 사료를 번역할 때 제 생각은 기본적인 아까 앞에서도 나왔던 용사처럼
역사 용어에서만 쓰이는 한문 이런 투락이 할까요? 이런 단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좀 더 공부하시고 단어를 위주로 해서 도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선생님들께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